자, 봅시다. 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일단은 독서 지문을 지금 2개를 할지, 그 다음 시간 좀 봐가지고 1개 더 할지, 그죠? 예. 뭐, 1개 더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수능 특강에 올해 나와 있는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 충분히 풀어볼 만한 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오늘 못하면 숙제 내주지 뭐, 내가. 됐니?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죠?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독서 교재, 그죠? 예. 자, 독서 과학 8번째, 143페이지, 그죠? 예,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독서 지문 나오게 되면은 뭐 다른 거 없어. 밑줄 그을 것만 정확하게 밑줄 그어주고, 그죠? 예. 거기에서 이제 과학기술 지문이 나오게 되면, 그죠? 예. 중간에 뭐가 나온다 그랬었지? 실험 과정이라든가 기술 원리에 관한 설명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때 실험 과정이라든가 기술 원리에 관한 것은 외울 필요 있다, 외울 필요 없다? 외울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어. 그죠? 예.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외우려고 하는 것은 뒤에 뭐가 나온다? 문제 나올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외운다 하더라도 실제로 외워지 안 외워져? 안 외워지잖아요. 그죠? 예. 또 자신이 어느 정도 외워놨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문제까지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뭐 해버려? 잊어버리더라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모든 문제 해답의 근거는 다 어디 있다고요? 지문 속에 있는 것이니까 어차피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내용과 하나하나 뭐 한다고요? 매치시켜 본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 했어? 일치불일치 문제 가운데에서도 앞에 내가 2글자 더 갖다 붙여 그랬잖아요. 그죠? 완전이란 말을, 그죠? 예, 그래서 완전 일치, 완전 불일치식으로 풀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실험 과정이라든가 기술 원리를 그걸 외우려고 하다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시간을 뭐 해버린다? 낭비해버린다. 근데 그러한 낭비되는 시간은 오히려 어디에 갖다 집어넣자? 문제 푸는데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정확하게 풀어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단락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세균은 앞에다 1화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온도가 어느 점 이하로 앞에다가 2. 다시 쭉 내려가서, 그죠? 예, 리스테리아가 냉동실 안에서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리스테리아의 이런 생존 방식 앞에다가 4. 됐나? 예. 전체적으로 4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단락 그대로 갑니다. 세균은 단세포 생물로 보통의 세균들은 온도가 어느 점 아래로 내려가면 세포가 얼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만다고요? 죽게 된다. 그래, 일반적인 세균은 그래, 그죠? 네. 자, 하지만, 아이고야, 하지만 다시, 자, 여튼 나왔죠? 그렇다면 그 다음 내용 다시 밑줄 그어줘야 되겠죠?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는, 또 숫자 나왔네? 자, 영하 18도씨 됐습니까? 숫자 나왔죠? 영하 18도씨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추위에 강해서 냉장고의 냉동실 안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 무엇에 대한 설명이 해놨어요? 자, 앞에서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점 아래로 온도가 내려가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포가 얼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그런데, 그죠? 예. 흔히 말하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는 영하 18도씨에서도 한다고요? 살 수 있어. 됐습니까? 오, 생명력 왔다요. 그죠? 예,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리스테리아가, 자, 요소일 때는 갈로를 딱 열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밑줄 꺼도 상관없습니다. 리스테리아가, 자, 저온에서도 죽지 않는 이유는 바로 삼투 현상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세포가 어는 것을 뭐 한다고요? 맞기 때문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갈로 닫아 놓고요. 그리고 때문이다 나왔으니까 다시 어떻게 한다고 체크해줘야 되겠지. 그죠? 예, 뭐예요? 이유 설명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다시 말한다면 리스테리아가 영하 18도씨에서도 된다고요. 얼어 죽지 않는 이유. 그죠? 예.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삼투 현상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세포가 어는 것을 막는다. 맞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됐니? 자, 이유 설명이지만 자,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 부분이 바로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아, 논제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리스테리아가 그죠? 삼투 현상을 어떤 식으로 조절해 나가는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 알 수 있겠지.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자, 세균이라고 하는 것. 이때 세균은 일반적인 세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온도가 어느 점 됐나요? 예.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뭐 한다고요? 거의 다 죽어. 됐습니까? 예. 그러나 버트 됐나요? 예. 자,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균은 됐네요. 예. 아니야.
오히려 어떤다고요? 살아있어. 됐습니까? 예.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살펴봤더니만은, 삼투 현상을, 그죠? 예. 삼투 현상을 뭐 한다고요? 그래. 조절하는 것이더라. 됐니? 예.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다시 요 부분이 이제 바로 뭐가 된다고요? 논제에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됐니?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에 달락합니다. 보세요. 자, 온도가 어느 점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세균의 세포막이 바로 어는 것이 아니라 세포 바깥쪽 수용액이 먼저 서서히 얼기 시작을 한다. 자,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제 뭐예요? 세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얼어가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자, 문제는 다시요.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외울 필요 있다, 외울 필요 없다, 외울 필요 없다. 그죠? 예. 그냥 뭐 해주면 돼요.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뭐 해주면 돼? 넘어가면 돼. 됐습니까? 다만 이제 제가 설명하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 이래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포 안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세포 밖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됐니? 예. 그럼 뭐 한 가지 뭐라 했느냐? 자, 어느 점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세균의 세포막이 바로 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세포 바깥쪽의 수용액이 어쩐다고요? 서서히 얼기 시작한다. 그러면 첫 번째, 세포 바깥쪽이 어떤다고요? 그래, 얼기 시작해. 됐습니까? 예. 자, 그대로 갑니다. 이는 이제 세포 안쪽보다 세포 바깥쪽 수용액의 농도가 낮아서, 그죠? 예. 어느 점이 어떤다고요? 높기 때문이다. 어구야, 때문이다 나왔으니까 다시 어떤다고요? 이유 체크.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예. 다시 한다면은 이쪽이 어떤다고요? 농도가 어떤다고요? 낮아.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점은 어떻게 된다고요? 높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예. 됐죠? 자, 그러면서 계속 세포의 경우에 세포 바깥쪽의 수용액이 얼 때에는 이제 순수한 물 분자만이 어떤다고요? 결합하여서 얼음 결정을 이루고, 그러면 이제 수용액에 녹아있던 용질의 대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얼음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용질이 물속에 어떤다고요? 녹아있더라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온도가 어느 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물만 어떻게 한다고요? 얼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물 안에 같이 섞여 있던 이 용질이 어떻게 한다고요?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용질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증가가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계속합니다. 그래서 얼음 결정이 남아있는 수용액의 물 분자들과 결합하여 얼음이 점점 커지면 결국은 수용액은 줄고 수용액에 녹는 용질은 더 증가해서 세포 밖의 수용액이 세포 안의 수용액보다도 이제 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럼 다시 이래 되겠네요. 자, 세포 바깥에 있는 이 부분이 얼기 시작하게 되면 순수 물 분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얼기 시작해. 맞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자, 낮았던 부분에서, 그렇죠? 농도가 낮았던 부분에서 이제 농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높아지기 시작하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 자, 요런 표현 나왔네요. 자, 두 수용액의 농도 차이로. 자, 요 부분입니다. 한번 우리가 밑줄 쳐볼까? 그죠? 예. 두 수용액의 농도 차이로 세포의 안과 밖에 뭐가 된다고요? 삼투압이 생기면서, 자, 반투과성 막인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막이라고 하는 것은, 됐니? 예, 뭐 한다고요? 반투과성 막이 된다. 그죠? 예. 자, 그럼 다시요. 이 반투과성 막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이에 두고, 됐습니까? 세포 안에 물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삼투 현상이 된다.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이래 되겠네요. 자, 세포 밖의 농도가 세포 안의 농도보다도 상대적으로 된다고요? 높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세포 안에 있는 무엇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고요?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그럼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세포 바깥에 있는 농도와 세포 안쪽에 있는 농도를 한다고요? 같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보세요. 예. 삼투현상 다시 네모 깡 약쳐놓고요. 한 번 더 밑쳐놓기 바랍니다. 반투과성 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다른 용액이 있을 때에 두 용액에 작용하는 압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측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뭘 한다고요? 삼투현상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이해되겠나? 그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요. 농도가 낮은 세포 안쪽에서 농도가 높은 세포 바깥쪽으로 무엇이 이동한다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다고요?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작용한다? 아, 상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다고요? 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됐니? 자, 재밌는 것은, 자, 보세요. 앞에 우리 논제에서 뭐라고 했냐라고 한다면은, 이 리스테리아라고 하는 이 세균이, 그죠? 예. 소위 말해서 영하 18도씨에서 죽지 않는 이유는 뭔다고요? 이러한 삼투 현상을 조절하는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이더라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러면은 1차적으로 뭐부터 설명해 줘야 되겠어? 당연히 삼투 현상이 뭐냐부터 설명을 하고 들어가 줘야 되겠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삼투 현상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삼투 현상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좀 더 나와줘야 되겠지?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갑니다. 보세요. 이때 두 용액에 작용하는 압력의 차이를 다시 뭐라 그런다고요? 삼투압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어구야, 삼투압 다시 내볼까? 쳐놓고요. 그죠? 자, 계속 갑니다. 세포에서 일어난 삼투 현상의 결과로 세포 안과 밖의 수용액 농도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같아지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다시요. 삼투 현상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농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같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세포 안의 농도 증가로 됐습니까? 예, 세포 안의 어느 점이 또 어떻게 한다고요? 낮아지게 된다. 그럼 잠깐만요. 재밌는 것은 세포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면은 자, 이 세포 안에도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농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네. 맞나?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세포 안에 농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어느 점도 어떻게 한다고요? 아하,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이 되겠니? 그죠? 오케이. 아, 그래서 세포 안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날 수 있구나. 됐습니까? 예. 됐나?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래서 세포 안에 어느 점이 이제 낮아지게 되면은 얼음이 어는 것이 뭐 할 수 있다? 방지될 수 있으나. 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는 이런 거네요. 세포 안에 물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뭐 한다고요? 빠져나가면, 다시 말한다면은 세포 안에 있는 물이 이런 삼투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빠져나가. 그러면 이 세포 안에 물도 어떻게 한다고요? 거의 소멸되기 직전까지 가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렇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세포가 뭐 한다고요? 또 죽게 된다라는 거야. 됐니? 예. 그러면 다시요. 자, 이렇게 이제 물이 계속해서 빠져나간다. 다시 한다면은 일정 수준에, 됐나요? 예. 일정 수준의 이상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 세포도 결국 뭐 한다고요? 죽게 된다. 이래 되겠네요. 그럼 결국은 이래 되겠네? 이 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또 뭔가 또 막아줘야 되겠다? 맞죠? 됐니? 예. 그런데 문제는 또 이런 거잖아.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은 농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증가되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점이 또 일정 부분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더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얘 또 뭐 하게 되는 거야? 죽는다. 야, 이거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니? 그죠? 예. 자, 뭐예요? 자, 농도가 높아져야지만 어느 점이 낮아지게 돼. 그러면 이제 밖에가 굉장히 춥다 하더라도 얘 죽지 않아. 됐니? 그런데 이렇게 농도가 높아지려고 그러면은 세포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한다고? 세포 밖으로 자꾸 이동해줘야 돼. 그런데 이 세포 안에 있는 물이 세포 밖으로 일정하게 이동을 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세포 안에 물이 없어져가지고 얘 또 죽게 돼. 됐니? 예. 이제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지금요. 맞죠? 오케이. 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조금만 더 볼게요. 오케이. 자, 만약, 다시 합니다. 세포 안에 물이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온도가 어느 점 아래로 계속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세포 안의 수용이 또 다시 뭐 하게 되나고요? 얼게 돼버리게 되겠죠. 그럼 얘 또 얼어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계속. 그래서 세포 안에 얼음이 생기면 세포 내 용주가 결합하는 물이 줄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데? 아, 단백질, 핵산과 같은 분자들이 서로 엉기고 침전되거나 아예 변성돼 버려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서 결국은 뭐 한다고요? 세포가 죽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됐니? 그러니까 결국은 농도가 높아져 가지고 어느 점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물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면 또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물이 어떻게 한다? 삼투 현상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빨아져 나가.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단백질, 핵산과 같은 분자들이 서로 엉기거나 침전돼 버려. 그래서 아예 변성이 돼 버려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돼. 이래서 또 죽게 돼. 맞죠? 예. 자, 따라서 따라 활동을 깡약 쳐놓고요. 됐습니까? 예. 자, 다시 정리돼 가네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니?
결국 이래야 되겠죠? 세포 안에, 됐습니까? 물은 이제 어떻다고 빠져나가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면서.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어떻다고요? 농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어느 점이 어떻다고 낮춰주는 뭔가가 또 존재해야 되겠지? 그래야지만 얘는 어떤다고 계속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따라서 저온에서 세균이 살아남으려면 이제 세포 안에 물은 또 어떻게 한다고요? 1차적으로 유지해줘야 되겠지? 그러면서 동시에 세포 안에 어느 정도 뭐 한다고요? 낮출 수 있어야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맞습니까? 예. 조금 다시 이제 보세요. 그래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리스테리아라는 것은 이러한 삼투 현상을 조절해가지고 잘 살아남는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일단은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삼투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삼투 현상 때문에 리스테리아 같은 세포 같은 거는 어떤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됐니? 예. 그러면은 얘가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요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죠? 예. 요거를 이제 리스테리아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조절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죠? 그래야지만 영하 18도씨가 돼서도 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지. 됐니? 예.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도대체 물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그죠? 예. 어느 점을 어떻게 낮추느냐. 맞습니까? 그것이 리스테리아의 생존 방법 아니겠니? 그죠? 그전 설명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 갑니다. 보세요. 리스테리아가 냉동실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 뭐 한다고요? 바로 세포 안에 물을 유지하면서 세포 안에 어느 점을 뭐 한다고요? 낮출 수 있기 때문이더라. 그죠? 예. 자, 무슨 얘기냐? 리스테리아는 주변의 온도가 어느 점 아래로 떨어져서 바깥쪽의 수용액에 얼음이 생기면, 자, 앞에서 말했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자, 여기 얼음이 생기게 되면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세포 안에 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농도가 같아지기 위해서 삼투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물이 밖으로 빠져나간다. 맞습니까? 예. 됐니? 그런데, 이제 보세요. 자, 리스테리아는 삼투 보호 물질을 뭐 한다고요? 만들어내버리더라라는 이야기야. 됐니? 예. 자, 삼투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뭐 한다고요? 리스테리아는, 아하, 바로 삼투, 그죠? 예. 보호 물질을, 됐습니까? 예. 삼투 보호 물질을 한다고요? 만들어내더라. 됐니? 예. 자, 무슨 얘기일까? 조금 더 볼게요. 리스테리아의 이 삼투 보호 물질은, 자, 보세요. 분자량이 작으면서 물에 잘 녹는 글리신 베타인으로, 글리신 베타인이다. 이 물질은 수산화기를 갖고 있다. 그럼 수산화기는 친성을 띠기 때문에 물에 잘 녹아서 물의 농도를 만다고요? 높일 수 있더라. 됐습니까? 예. 따라서 다 떠날까? 쳐놓고 한번 밑줄자. 이 물질이 리스테리아 안에 많아지게 되면 이 세균 밖의 수용액의 농도가 어떻게 한다고 높아지더라도 리스테리아 안의 수용액 농도가 밖의 농도보다도 오히려 탄다고요? 더 높아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무슨 말이야? 다시 보세요. 자, 이 세포 안에다가 삼투 보호 물질, 다시 말한다면 글리신 베타인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그렇지, 만들어낸단 말이야.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세포 밖에서 얼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삼투 현상에 의해 가지고 세포 안에 있는 물이 세포 밖으로 어떻게 빨리 나가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글리신 베타인 때문에 세포 안의 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 높아지게 되더라는 거야. 세포 바깥보다도. 그러면 오히려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세포 밖에 있는 물이 오히려 세포 안쪽으로 만다고요? 들어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 버리게 되겠죠. 됐니? 그러면은 세포 안에 물은 어떤다고요? 계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냐라는 거야. 됐니? 예. 그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거잖아요. 세포 안에 물을 뭐 한다고요? 유지하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갑니다. 보세요. 예. 자, 한편 이제 또 보세요. 온도가 또 계속 내려가더라도, 됐니? 예. 리스테리아는 글리신 베타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럼 다시요. 글리신 베타인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느 점은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낮아지게 되겠죠? 자,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어느 점까지 온도가 왔어. 근데 글리신 베타인은 다시 어떻게 또 만들어내. 그럼 농도를 또 더 높이게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점을 또 더 낮추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얘는 얼어 안 얼어? 안 얼더라라는 이야기야.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바깥쪽보다도 어느 점을 낮추어서 안쪽에 얼음이 어는 것을 만다고요?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거. 이해되겠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삼투 보호 물질,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글리신 됐나요? 예. 이 베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됐니? 예. 자, 뭐 하게 된다고요? 아하, 바로 세포 내에, 그죠? 세포 내에 농도를 한다고요? 높여주는 기능을 해주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그러면 세포 내에 농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줘. 다시 한다면은 물이 어떤다고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줘. 맞습니까? 또 계속해서 온도가 낮아지더라도 세포내의 농도가 된다고요? 높아짐으로써 어느 점을 된다고요? 낮춰줘.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죠. 됐니? 그러니까 얘로 인해 가지고 결국 리스테리아는 영하 18도 온도시에서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살 수가 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이제 이해되겠나?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네 번째 단락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뭐라 그랬느냐? 자, 리스테리아의 이러한 생존 방식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생존 방식이라는 것은 앞에서 삼투 보호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생존 방식 때문이겠지? 그것 때문에 실제로 아이스크림에서 이 세균이 검출된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 식중독균이 검출된 경우도 있더라. 아이스크림 조심해서 먹어야 돼. 됐습니까? 예. 자, 다시요. 이 때문에 각국은 냉동식품에서 리스테리아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더라. 리스테리아는 인간에게는 위험한 세균이지만 리스테리아가 냉동식품에서 살아남는 방식은 남극이나 북극 지방의 단세포 생물이 생존하는 방식 중에 또 하나가 된다. 즉 남미나 그죠? 예, 그다음에 북극의 어떤 극지방의 단세포 생물 중에 일부는 세포 밖에서 얼음이 생기면 글리신 베타인과 같은 삼투 보호 물질로 바로 세포에 됐나요? 예. 물질로 세포 안 수용액의 농도를 높이는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생존을 하기 때문에 리스테리아는 극지방 단세포 생물의 생존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뭐 그 정도 됐습니까? 예. 그래서 리스테리아의 이 생존 방식을 알면은 그죠? 예. 남극과 북극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죠? 예. 그곳에도 단세포 생물이 뭐 한다고요? 살아갈 수 있더라. 그 단세포 생물이 살아가는 생존 방식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그래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럼 다시 한다면 그들도 글리신 베타인과 같은 일종의 삼투 보호 물질을 뭐 한다는 거야?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해되겠나?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 됐네요. 자,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윗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겠니?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가 되겠지? 다시요.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는 항상 밑에 선택지에서 그 해답의 근거를 어디 찾으라 그랬어? 지문 속에 찾아라. 됐습니까? 예. 됐나? 오케이.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자, 수산화기를 가진, 보세요. 수산화기를 가진 삼투 보호 물질이라고 얘기했다. 맞습니까? 예. 그럼 보자. 삼투 보호 물질에 관한 것은 몇 번의 단락에 나와 있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개괄적으로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랬더니 삼투 보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의 단락이었지?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적이 있었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수산화기를 가진 삼투 보호 물질은 물에 잘 녹는 어떤다고요? 특성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 그죠? 예. 자, 어디 있는데요? 봤더니 됐습니까? 예. 내가 또 왜 안 되니? 그죠? 예. 또 안 되니? 되네요. 그죠? 예. 됐죠? 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일 거고요. 그죠? 예. 자, 세 번째 단락 갑니다. 보세요. 리스테리아의 삼투 보호 물질은, 그죠? 예. 분자량이 작으면서 물에 잘 녹는 글리신 베타인으로 이 물질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수산화기를 갖고 있더라. 이래놨죠. 그죠? 그렇다면 선지 1번 내용 맞다라는 것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갑니다. 세포 안에 얼음이 생기면, 됐습니까? 핵산이 세포膜 밖으로 빠져나가, 잠깐만. 우리 세포 안에 얼음이 생기면 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요 핵산이란 말은 우리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그죠? 예. 그죠? 자,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지만, 됐습니까? 예. 자, 여기 잠깐 볼게요. 두 번의 단락입니다. 자, 세포 안에 얼음이 생기면, 됐습니까? 예. 세포 내의 용질과 결합하는 물이 줄어들어서, 맞습니까? 단백질, 그 다음에 핵산과 같은 분자들이 서로 엉키고 만들어서 침전되거나, 맞죠? 예. 아예 변성돼 버려서라고 이야기했잖아. 됐니? 여기에 단백질이나 핵산과 같은 것이 밖으로 빠져나가니? 아니죠. 그죠? 지금 앞에서 우리가 질문 읽어봤지만, 세포 안 밖에서 이동을 하는 것은 뭐밖에 없었어?
물 분자밖에 없더라라는 거잖아요. 됐니? 오케이.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다음 몇 번이 된다고요?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헥사는 세포막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침준되거나 변성이 돼버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답은 2번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투과성 막을 사이에 둔 용액에 농도차가 생기면 뭐 한다고요? 그렇죠. 삼투압이 나타난다. 이거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바로 삼투현상에 대한 정의 설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도차에 의해서 됐습니까? 예. 자, 뭐 한다고요? 농도가 낮은 쪽에 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농도가 높은 쪽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그 농도를 같이 만들어주는 것이더라. 맞습니까? 오케이. 자, 다시요. 세포 안 수용액의 농도를 높일 수 있는 단세포 생물들이 자, 어디에? 극지방에 존재한다. 그럼 세포 안 수용액의 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얘들도 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삼투 보호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극지방의 단세포 생물들이 그 극지방에서 살아남는 이유를 우리는 이 미합니다. 바로 이 미스테리아의, 그죠? 예, 그 삶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더라. 그렇지. 그 다음에 선조법. 세포 안에 용질과 결합하는 물이 없게 되면, 그렇죠. 세포 안에 용질과 결합하는 물이 없게 되면, 결국은 세포는 그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2번, 5번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물이 없게 되면 앞에 되겠지만은 단백질이라든가 핵산과 같은 것이 뭐 한다고요? 그래. 침전되거나 변성이 돼버려서. 그래서 세포는 죽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답은 일단 2번이라는 거 확인되고요. 자, 2번 문제 갑니다. 자, 기억에 뭐라 그랬느냐? 아이고야,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니? 자, 머릿속에 다시 한번 돌려보자. 자, 이유 묻는 문제, 전제 묻는 문제, 근거 묻는 문제, 빈칸 추론 문제. 됐습니까?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자, 문제풀이 방법은 어떻게 찾아간다고? 아래 위 5cm, 합이 10cm. 됐습니까? 시험지상에서 이야기야. 됐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내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한다고요? 바로 들어주잖아요. 아니면 이유를 들고 주장을 내세우잖아요. 그죠? 아니면 어떤 주장의 근거 바로 내세우잖아요. 아니면 근거를 내세우고 된다고요? 주장을 펼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주장을 펼칠 때도 전제를 먼저 내세우거나 아니면 된다고요? 야, 이건 전제가 이거야. 라고 또 미리 얘기해주고 가잖아요. 또 아울러서 빈칸 늘 얘기하지만 항상 앞뒤 내용을 살펴야 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이유 묻는 문제, 전제 묻는 문제, 근거 묻는 문제, 빈칸 추론 문제는 항상 시험지상에서 아래 위 5cm, 합이 어떻게 한다고요? 10cm. 됐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 주고 들어가요. 자, 그럼 이제 기억 살펴봐야 되겠지? 됐습니까? 예. 자, 기억 꺼져. 됐나요? 예. 자, 뭐라 그랬느냐? 바로 냉장고의 냉동실 안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뭐가요? 리스테리아. 에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이 글이 뭐지? 이 글이 리스테리아가, 그죠? 예. 영하 18도시에서도 뭐 한다고요? 생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 글 전체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찾아내라는 이야기잖아요. 됐니?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다. 좀만 쉽게 얘기해보자. 자,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리스테리아가 영하 18도시에 살 수 있는 이유, 뭘 만들어낸다? 삼투 보호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맞죠? 자, 근데 삼투 보호 물질이 하는 역할이 뭐였지? 세포 안에 농도를 높여서, 됐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어느 점을 뭐 해준다고요? 낮춰주기 때문이다. 그래, 그 얘기잖아요. 됐니? 그럼 그거 찾아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한다면, 이 지문 전체를 통해가지고, 그죠? 리테리아가 그렇게 영하 18도시에서도 살 수 있는 이유, 그거 찾아내란 이야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세포막이 물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세포 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때문에, 세포막을 얼게 만들어서 삼투현 지연시키기 때문에, 세포 안의 용질이 세포 안의 얼은 결정을 놓기 때문에, 세포 안의 어는 점을 냉동 온도만 낮출 수, 이거 몇 번입니까? 5번 끝났네요.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그래서 세포 안에 어는 점을 어떻게 한다고요? 낮춘다. 맞습니까?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세포 안의 농도를 한다고요? 높인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럼 됐고요. 자, 3번 문제 갑니다.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라고 했지만 뭘로 바꿔보자? 설명이라는 말로 바꿔보자. 맞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요. 윗글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기에 있는 것을 설명한 내용으로 어떻게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다시. 보기에 보니까 뭐 나와 있어? 그림 나와 있네. 맞죠? 다시. 자, 우리가 본문의 그림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보기의 그림과, 그 다음에 선지의 그림. 다 중요한 거 맞아. 그죠? 예.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어디의 그림이라고?
선지의 그림. 왜? 선지의 그림 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답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본문의 그림과 그다음 보기의 그림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는 본문의 그림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그러면서 보기 그림을 안 보는 건 아니야. 그런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보기에 있는 그림이 절대로 뭐가 될 수는 없어. 답의 근거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됐니? 그러면 이제 보기에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그 그림 속에 뭘 찾아내야 돼? 일종의 증거 자료 같은 걸 찾아내야 되겠지. 핵심적인 거.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딱 봐봐요. 그죠? 예. 자, A하고 B가 뭐가 차이가 있느냐? 살펴보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 1도씨, 여기에 탄다고요? 영하 10도씨.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 글리신 베타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네. 됐니? 예. 헤이. 그럼 끝났죠? 됐습니까? 뭐 한다고요? 자, 여기에 아직까지 얼지는 않았는데, 이제 뭐 한다고요? 얼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죠? 예. 이게 뭐 한 거라는 거야? 글리신 베타인 내놨다라는 얘기잖아요. 됐니? 다시 한다 그러면은, 이 스테리아가, 그죠? 예. 자, 이 얼음이, 다시 한다면은, 어느 점이 낮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게 그냥 간단한 그림이야. 됐니? 그러면 이제 이 그림 없어도 뭐 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문제 풀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예. 됐어? 자, 그럼 이제 갑시다. 보세요. 자, A와 B는 외부 온도 변화에 따른 북극의 땡땡 세균의 상태 변화 나타나. 그렇지. 북극의 땡땡 세균이라 해놔더라도 사실상 이거는 뭐라고 보면 돼요? 리테리아고 보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또 B의 땡땡 세균 밖의 수용액에서는 얼음이 계속 커지고 있으며, 그죠? 땡땡 세균 밖 수용액에 물이 땡땡 세균 안으로 잔뜩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더라. 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자, 1번 선지 갑니다. 자, A의 땡땡 세균 밖 수용액은, 됐습니까? 예. B의 땡땡 세균 밖 수용액보다, 자, 문제는 농도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자, 앞에서 뭐 나왔지? B의 그림에서 글리신 베타인 나왔지? 글리신 베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안에 뭘 한다 그랬어? 농도를 뭐 한다 그랬지? 높이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세포 밖과 세포 안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높다고요? 세포 안이어든다고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B의 땡땡 세균 밖 수용액보다도 된다고요? 잠깐만. A의 땡땡 세균 밖 수용액은 됐습니까? B의 땡땡 세균 밖 수용액보다도 농도가 낮다. 왜? 그럼 이거는 세포 안 밖의 문제가 아니라 자, 얼고 안 얼고의 문제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B 같은 경우 영하 10도씨니까 얘가 어떻게 한다고요? 얼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물 분자가 얼게 되면 농도가 어떻게 되지? 올라가게 되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둘 다 세포막의 밖으로 비교하게 되면은 어느 곳이 농도가 높아? B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죠? 오케이. 그럼 선지 1번 됐고. 자, A의 땡땡 세균 안의 수용액 됐습니까? 와, 그 다음 B의 땡땡 세균 안의 수용액은 어느 점이 어떤다고요? 다르다. 그렇지. 어느 점이 다를 수밖에 없지. 왜냐하게 되면은 B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글리신 베타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즉, 삼토 보호물질을 내놨잖아요. 그러면은 이곳에 어느 농도는 어떤다? 아닙니다. 농도는 어떤다고요?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지. 그럼 선지 2번 내용도 맞고. 그 다음에 A에서 B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땡땡 세균 안에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잠깐만요.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이래 되니? 단백질 변성돼 버리면 얘 죽잖아요. 됐습니까? 앞에서 우리 1번 문제 봤을 때 딱 나왔잖아요. 그죠? 세포 안에 얼음이 생기면 핵산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핵산이라든가 단백질 같은 것이 뭐 한다고요? 서로 엉기거나 침전되면서 얘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됐니? 예. 그리고 글리신 베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야. 맞습니까?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3번 끝. 이러잖아요. 됐니? 예. 그 다음에 B에서 땡땡 세균 안의 수용액은 땡땡 세균 밖의 수용액보다 농도는 당연히 된다고요? 높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B에서 글리신 베타인은 땡땡 세균 속의 단백질이, 그렇죠. 단백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지. 왜냐면은 농도를 높여가지고 물이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단백질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은 어떨 때야? 물이 어떤다고 빠져나갔을 때. 됐습니까? 단백질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 아니야. 됐니? 예. 그러면은 답 몇 번이 된다고요? 3번.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문제 갑니다. 문맥상 A에서 E와 같다고요?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니? 예. 자, 그러면은 딴 거 없어. 자, 일단은 A 됐습니까? 뭐라 했느냐? 자, 미안합니다. 지금 내가 자꾸 넘어가서 그런데요. 자, A 뭘로 바꿀 수 있지? 수용액에 됐습니까? 예. 지금 선지 뭐라고 돼 있니? 선지 뭐라고 돼 있어?
용해되고, 그렇죠. 수용액에 용해되어 있던, 충분히 가능하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B 됐나요? 자, 세포 안과 밖의 수용액 농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같아지고, 됐습니까? 잠깐만. 이거 유지되고는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같아진다는 것은 농도적인 측면에서 이퀄의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답 몇 번이야? 2번 끝이 되겠네요. 그죠? 뭐 해주면 돼?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제일 쉬운 문제잖아요. 결국은 밑에 선택지에서, 그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그냥 앞으로 그냥 갖다 넣어가지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오케이. 그래서 선지 2번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요즘은 그다지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방식적인 측면은 충분히 한다고요. 익힐 수 있는 좋은 지문이다라고 하는 거. 됐니? 좋아요.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